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하스퍼와 크리스탈 팰리스 간의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승 5무 5패로 리그 9위를 기록, 현재 리그 13위 자리에 위치한 토트넘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 팀으로서,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도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2승에 그치는 부진에 빠져있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1승에 그치는 역대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 구장 셀허스트 파크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또다시 힘든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사비 시몬스, 크리스찬 로메로 이 두 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전력 손실까지 겪으면서 이번 경기에서 가용할 자원도 부족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굴리모 비카리오 골키퍼, 케빈 단소, 히샬리송,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모하메드 쿠두스, 페드로 포로, 제드 스펜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미키 반더벤, 랑달콜로 무하니 선수까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부상 선수들, 퇴장 선수들이 빠지면서 전력이 상당히 약화된 라인업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고, 사실 라인업만 봐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 토트넘보다는 훨씬 주전 라인업에 가까운 강력한 라인업으로 이번 토트넘전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확실히 주축 선수들도 많이 빠졌고 팀 분위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최근에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력이 그대로 나왔는데,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전반전 슈팅 숫자가 무려 3대10, 볼점률 수치 면에서도 44대56으로 밀리는 등 모든 수치 면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였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를 살펴봐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명백히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토트넘 하스퍼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워낙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즐겨하다 보니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경기를 하지는 못했고, 그러한 전술적인 컨셉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단조로운 양상의 경기 패턴이 나왔었는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 롱볼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원에서부터 좀 더 볼을 가지고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영국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가 가장 최근에 승리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팬들이 원했던 지배적인 경기 운영을 통한 공격성을 보여줬고, 팀의 창의성을 더해줘야 할 사비 시몬스 선수의 포텐도 터지면서 이제는 프랭크 감독의 시스템이 변화를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경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 이번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은 그냥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답답했던 이전의 토트넘으로 회귀해버린 느낌이 드는 최악의 경기력이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경기 주도권도 뺏기고 전방으로 볼을 전개시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패스미스를 범하고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만한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이라든지 번뜩이는 킬패스 같은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토트넘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색무취한 내용의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공격에서 완전히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위협이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비적으로 위험을 노출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토트넘은 전반전 20분 장 필리프 마테타 선수에게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내줬지만 이것이 거의 골대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고, 전반전 26분에도 토트넘 하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테타 선수를 놓쳐버리면서 거의 완벽한 브레이더 찬스를 내줬지만 마테타 선수가 헤더를 하늘로 날려버리면서 토트넘은 간신히 위기를 넘겨내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은 34분에도 에던 마튼 선수에게 박스 안에서 슈팅 찬스를 내줬지만 워낙 슈팅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잡아냈고, 전반전 39분에는 윌 휴즈 선수에게 박스 바로 앞 위험한 지역에서 슈팅을 내줬지만 하늘로 슈팅이 뜨는 등 이번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반전 10개의 슈팅 중 단 2개만을 유효 슈팅으로 가져갈 정도로 최악의 결정력을 보였고, 토트넘으로서는 사실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최소 2골은 내줬어야 하는 수준의 경기력이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심각한 마무리 능력 덕분에 간신히 버티는 형국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롱볼 축구 및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려놓는 단조로운 패턴의 공격에 의존했기 때문에 찬스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토트넘은 전반전 초반 페드로 포로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히샬리송 선수가 의외의 선제 득점을 터뜨렸지만 이것이 VAR, 온필드 리뷰 결과
옵사이드로 판정되어 득점이 취소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내용 자체는 안 좋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무실점을 지켜내고 버티는 상황은 전반전에 더 많은 것을 쏟아부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더욱 손해인 상황인 것은 분명했고, 토트넘 하스퍼 팀의 경기력은 거의 쓰레기 수준이지만 토트넘 하스퍼의 랑달콜로 무아니 선수는 전반전 40분 특유의 치달과 개인 능력으로 코너킥 찬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41분 랑달콜로 무아니 선수가 만들어낸 이 코너킥 찬스를 아치그레이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제 득점을 터뜨렸고, 경기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좋지 못했지만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세를 막아내고 득점까지 터뜨리는 성과를 올리면서 1대0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경기도 그러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 스타일 자체가 경기를 지배하면서 주도적으로 공격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거의 중원을 버리다시피 하면서 다이렉트하게 플레이하는 부분에서 단점이 명확한 감독인데, 그러다 보니 토트넘 하스퍼는 1차적인 공격 빌드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약해진 모습을 매 경기마다 보이고 있고,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 공격의 패턴 또한 상당히 단조로워지면서 이를 파악한 상대 팀들에게 분석을 당해 경기를 거듭할수록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하스퍼는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모하메드 쿠드스 선수가 상당히 휘젓는 플레이를 통해 재미를 봤었지만, 쿠드스 선수를 제외하면 공격의 패턴 자체가 나오지 않는 팀이었고, 사실상 쿠드스 선수 혼자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 쿠드스 선수가 막히기 시작하자 팀 전체의 경기력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부진한 폼을 보이고 있는 모하메드 쿠드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은 더욱 단조롭고 답답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자신의 플랜을 전혀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토트넘은 후반전에도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거의 끌려가는 경기를 하면서 전반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노답 수준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55분 크리스탈 팰리스는 드베니 선수가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을 하늘로 날려버리면서 또다시 찬스를 날려버렸고, 69분에는 라크루아 선수가 골문 바로 코앞에서 헤더 슈팅 찬스를 날리는 등 토트넘은 자신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허접한 마무리 덕분에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역습에서 또다시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히샬리송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지만 또다시 옵사이드로 득점이 취소가 되면서 불안한 1대0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요.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이번 경기를 마지막까지 서로 답답한 경기를 주고받은 끝에 1대0 승리로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제기되고 있는 최근 전술적인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그냥 결과와 상관없이 똑같이 심각했던 경기 내용을 보였던 토트넘이었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과연 토트넘에 적합한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